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승원 기자와 함께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색해. 그 소개를 하면 뭐 아니 정말 여기 와서 좋네요라든가 뭐 무슨 반응이 있어야지 사람이. 여기 와서 정말 좋네요. 네, 괜히 시켰다. 네, 오늘은 웃으면서 시작하긴 했는데 요즘 국제 뉴스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도 들썩이는데 호르무즈 해협, 뭐 하여튼 그 중동에서 좁은 그 해협으로 석유들이 다 수출되고 한다면서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제 유가가 뭐 $100도 갈 거다. 큰일이다. 네. 뭐 그런 기사들도 있던데 이런 문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건지. 예. 이건 그냥 너무 좀 오버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국제 에너지 문제의 아들. 문제의 아들이라고요? 언더스탠 김상훈 기자님 모시고 내용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뭐 하여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중동이 때마다 나오는 얘기긴 그렇죠. 하죠. 이란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일단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이게 조금 어쨌든 교착된 상황에서 사실 미국이 먼저 중동에서 미국인들을 대피시켰고 저는 이게 되게 생소한 그림이었어요. 여튼 그 직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 참모부 그다음에 주요 시설들을 공습을 했고 여기에 이란이 미사일로 맞불을 놨는데 예.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언제 전면전으로 번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이상했던 거는 사실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억제를 하고 예. 또 분쟁이 벌어지면 말려야 될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미국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공습을 묵인했다라는 외신 보도도 전해지기도 하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심지어 한술 더 떠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합의를 바라지만 하지만 때로는 싸워야만 해결되는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싸움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트루스 소셜인가요? 예. 본인의 SNS 거기에 테헤란에서 즉시 대피하라 라면서 이스라엘 공습 정보를 또 간접적으로 안내해주기도 이게 했고 뭐 때린다는 거예요. 때리라는 그래서 거예요. 실제로 제가 들어오기 1시간 전에 외신을 봤더니 실제로 공습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예. 기사가 딱 1시간 전쯤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는데 예. 사실 그래서 항상 이란과 미국 사이에 뭔가 사이가 안 좋을 때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란이 궁지에 몰렸을 때 꺼내는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인 예. 건데 예.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사실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한번 부딪혔을 때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뭐 복습이자 조금 업데이트 차원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란의 봉쇄 카드가 정말 먹힐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예. 그게 무서워서 항상 이란을 달랬던 게 미국인 건데 뭘 믿고 저렇게 강하게 나가는 건지 뭐 이제는 안 무서워해도 되는 건지 제가 사실 그게 조금 궁금해서 통계를 조금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란이 어쨌든 코너에 만약에 몰리면 네. 뭔가 최후의 수단을 쓸 텐데.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다라고 해협 봉쇄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그 지구인들의 걱정이었는데 예. 근데 그때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게 봉쇄라고 하는 카드는 명확하게 타겟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미국. 예. 그러니까 미국에게 우리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미국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질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을 것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옛날과 조금 많이 상황이 달라졌구나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겁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은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유조선이 지나는 길을 쭉 해놓은 뉴욕타임즈에서 내놓은 기사인데 제가 좀 눈에 확 보이길래 가져와 봤는데 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국가들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그다음에 바레인, 카타르, UAE 여기서 기름이 많이 나는데 여기서 나는 기름들이 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미국까지 이렇게 건너갑니다. 굉장히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운송이 되는 원유의 20.9%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항상 중동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2004년에 이게 CIA에서 만든 호르무즈 해협 지도라고 해요. 제가 여기다 조금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곳은 39k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좁은 해협입니다. 예. 여기 페르시아만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넓은 바다인데 이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목이 굉장히 좁아요. 하여튼 저 좁은 문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쵸. 무조건 저기만 막으면 될 거 아니냐. 이 문이 이렇게 좁기도 한데 네. 문제는 유조선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초대형 유조선 같은 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 수심이 100m 정도는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길이는 39km지만 예. 여기 보시면 이게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정부간 기구에서 해상 통로구역 예를 들면 육지로 따지면 도로입니다. 도로 예.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 있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가 지날 수 있는 길이는 이해리 그러니까 이쪽이 서행 통항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들어가는 통항로, 그다음에 동행 통항로, 이게 동쪽으로 나오는 통항로. 아, 그러니까 네. 저는 항상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 나올 때마다 어쨌든 물론 굉장히 좁은 지역이니까 네. 이란이 이렇게 열심히 막으면 많이 막을 수 있을 거야 네.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오만이나 뭐 다른 데가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오만에 최대한 바짝 붙여가지고 가면 제 아무리 이란이라도 어떻게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바짝 붙어서 가기는 해요.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실선이 이게 영해를 나누는 선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쪽은 이란 영해, 이쪽은 아랍에미레이트 영해. 그리고 이게 호르무즈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 밑은 오만의 영해, 위쪽이 이란의 영해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중심부의 통항로 같은 경우 오만 영해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유조선이 여길 지난다. 예. 그러면 오만의 쪽으로. 영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란이 와서 야 우리 바다인데 니네들 마음대로 지나가니 못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예. 물론 이란은 본인들은 이 그 해양법, 그러니까 그 영해는 12해리로 한다. 20해리인가요? 12해리인가요? 저 좀 헷갈리는데 여튼 뭐 아무튼 그 12해리로 한다겠죠. 그렇죠. 12해리. 영해를 12해리로 한다는 그 해양법을 서명을 하긴 했는데 비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 바다가 다 자기네 거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자기네 바다라고 뭐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 여튼 이쪽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길이 좁다고 하더라도. 아. 근데 문제는 이쪽을 보시면 이쪽 통항로가 다 이란 영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이렇게 11km밖에 안 되는 이 바닷길에서 이 통항로를 유조선들이 줄지어 일렬로 지어서 이렇게 지나다녀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인 건데, 그래서 원래는 이 루트를 따라가야 됩니다. 뭔데요, 저 점이? 이게 유조선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마린 트래픽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가져온 네. 그림입니다. 현재 점으로 찍었더니 저렇게 현재 있다. 그렇죠. 와. 현재 유조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많긴 원래는 많구나. 길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이란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길이 지금 이렇게 변해 있죠. 그 오만 쪽으로 바짝 붙어서 가네. 지금 그렇죠. 다들. UAE 쪽으로 바짝 예. 붙어서 가는데 오만 쪽은 원래 붙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없고 UAE 쪽으로 최대한 맞습니다. 바짝 붙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 호르무즈 해협이긴 합니다만 예. 이쪽 통항로가 이란 영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자꾸 이쪽에서 이란 애들이 막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아부무사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툰부라고 하는 뭐 그레이트 툰부, 레서 툰부, 큰 툰부, 작은 툰부 섬이 세 개가 있는데 예. 이 섬이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에 어떻게 보면 길목에 딱 있거든요. 길목에 있는데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 이란입니다. 저 세 섬을 다 이란이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이 세 섬은 이란의 뭐 어떻게 보면 전신이잖아요.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영토이긴 했는데 예. 문제는 19세기 초에 페르시아 왕국이 사실 쇠락을 하면서 이쪽 동네를 다 영국이 먹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오만, UAE가 다 영국의 일종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이 세 섬에 영국이 깃발을 꽂아요. 예. 그래서 영국 자치령이었던 거죠. 영국 자치령이었는데 그래서 UAE 영토였던 겁니다. 영국 자치령.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영토였던 건데 1971년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영국에서 독립을 할 때 그 예. 틈을 타서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그냥 그 왕군이라고 하죠. 왕립군을 저기 보내가지고 그냥 무력으로 점령해 버립니다. UAE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란이 어쨌든 점유하고 있는데 이란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사람도 살고 하고 군대도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제 UAE는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주장하고 있고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죠. 니네가 뺏어간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튼 이란이 이 세 섬을 실효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통항로를 아예 장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저렇게 세 군데가 있으면 뭐 이란이 주장하면 다 자기네 땅이겠네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1971년에 여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아부무사가 그래도 큰 섬이거든요. 예. 여기에 이란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면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예. 그리고 여기에 12년 동안 거주를 하게 되면 어. 가족 중에 한 명, 남자 한 명은 뭐 병역 의무를 면제를 군 시켜준다든지. 면제해주고. 맞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따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이주시켜서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군시설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여기에 계속 이란 해군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뭐랄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란의 뭔가 그 뭐랄까 심기를 거슬렀다가는 조금 우리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우려를 계속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저렇게 그러니까 섬 3개도 이란이 가지고 있고 저기 제일 좁은 오만하고의 땅도 굉장히 좁으니까 다들 이제 오만 뭐 UAE 바다 쪽으로 붙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붙어가면 그래도 이란이 어떻게는 못하는 거 아닐까? 라는 불편은 하겠으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불편하겠으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해양법을 비준하지 않았다. 여기 예. 우리 뭐랄까 바다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란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다 못 가. 여기 그래서 다 우리 땅이야. 실제로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된 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영국의 스테나 임페로호라고 하는 유조선이 예.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이란에 납포가 된 적이 있어요. 어. 납포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해상 통로를 그냥 어떤 허락 없이 지날 수 있는 무해 통항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예. 뭐냐면 이 영해가 사실은 이란의 영토이거나 오만의 영토이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갈 때마다 어떤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너는 우리한테 무해하다. 그러니까 어떤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돼라고 하는 게 무해 통항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바다 누구 해리라고 하더라도 누구네 땅 바다여도 그렇죠. 그냥 지나는 원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해 통항권이잖아요. 예. 해가 없다라고 그 영해국이 판단을 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유해하다, 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잡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근데 너는 그냥 유해해. 생긴 게 유해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영국 국적의 스테나 임페로를 잡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니네 자동 식별 장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배는 항상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그 예. 신호로 보내거든요. 예. 니네가 그걸 꺼놓고 항행을 하다가 이란 어선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뭐 항로 변경도 요청을 했는데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이 스테나 임페로를 납포를 하는데 예. 그때 영국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 증거 있냐? 증거 없다. 영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해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란이 그렇게 판단을 자의적으로 한 겁니다. 원래는 지나갈 수는 있으나 그렇죠. 원래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무해하다라고 우기고 잡으면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영국 배를 납포했던 이유가 그 영국이 자기네 그 지브롤터 해협이잖아요. 본인 영해에 있는 이란 유조선을 억류한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네. 그때 시리아 제재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납포를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바로 영국 국적의 유조선을 납포를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어떤 그 유조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들이 자꾸 드는 거죠. 우리나라에 뭔가 마찰이 생기면 우리가 여기 지나는 게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2021년엔 우리나라 국적의 MT 한국 캐미오라고 하는 배도 납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더 조금 황당한 게 납포가 된 지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이쪽 오만 앞바다예요. 저렇게까지 다 나가서? 그러니까요. 어. 물 이쪽도 어쨌든 뭐랄까 그 이란 땅이기 때문에 조금 영해선 부근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전해진 바로는 오만 앞바다,
오만의 영해였는데 잡혀갔다. 잡혀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란 앞바다를 오염시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를 끼쳤다는 거죠. 물론 그때도 당시에는 그때 그 미국 제재 때문에 우리가 이란의 그 석유 원유 구입 대금으로 줘야 되는 7조 원 정도의 70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계좌가 동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받아내려고 납부를 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지나는 배들은 그런 식으로 항상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납포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여기를 봉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봉쇄할 수는 있을 거는 같고 뭐 이란이 우기면 뭐 뭐들 못 하겠습니까? 봉쇄라는 게 뭐 네. 하여튼 너희는 못 지나가. 하면서 괴롭히려면 괴롭힐 수는 있겠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호르무즈 해협을 괴롭히면 누가 가장 타격을 받아요? 그걸 수입하는 사람이 타격을 받습니까? 아니면 수출하는 중동의 석유 국가들이 타격을 받을까요? 둘 다 타격이죠. 둘 다 타격인 건데 그래서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잘 지키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이런 거였어요. 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여기에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지금 다 전부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예. 이 바레인에 미국 제5함대 모항이 있거든요. 이 5함대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만을 지키는 게 지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삐쭉 나와 있는 이 반도 예. 이 반도에도 그 오만의 해군 시설이 있는데 여기도 미군이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항로를 계속 지켰던 가장 큰 이유가 이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에서 캐는 원유를 옛날에는 미국이 굉장히 많이 사다 썼죠. 예. 그래서 여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여기를 봉쇄하거나 혹은 미국 국적의 유조선을 가로막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원유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미국 유조선이 지나가게 되면 미군이 호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무사히 지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작전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중동 이 페르시아만에 굉장히 뭐랄까 힘을 썼던 것도 이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입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근데 문제는 최근에는 이 중동산 원유의 어떤 중요성이랄까요? 미국한테는 그게 별로 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의 원유나 석유 제품 수입을 제가 1973년부터 연도별로 추이를 쭉쭉 뽑아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는 아마도 뭐 제2차 오일쇼크 네. 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원래는 보시면 전체 미국이 쓰는 전체 원유나 석유 제품의 20% 정도는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에서 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 8.5%까지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 페르시아만의 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뭐 군사 시설도 있고 석유도 맞습니다. 수입해야 돼서 열심히 지켜줬는데 그렇죠.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 뭐 대단히 중요한 곳은 아니게 됐다. 그렇죠. 원래는 그래서 보통은 한 200만 배럴에서 250만 배럴 정도를 이제 미국으로 원유나 석유 제품을 사다 날랐는데 예. 지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71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중도 8.5%서 그러면 걱정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호르무즈 해협 막는다 그러면 야 그걸 미국이 가만 놔두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석유량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뭐 싸우거나 말거나 막히거나 말거나 뭐 난 모르겠다. 그럴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둘이 싸울 테면 싸워라. 우리는 핵 협상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예전처럼 미국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71만 배럴이라고 하는 원유나 석유 제품이 적은 양은 아니긴 합니다만 예. 미국이 전체 한 해에 쓰는 미국 전체가 쓰는 그 석유랑 원유가 일평균 2천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71만 배럴이면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만큼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을 예전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다.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중동 의존도가 예전에 높았는데 지금은 8.5%까지 떨어져 있고 예.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셰일 혁명.
그러니까 자국에서 생산하는 일단은 그 석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엘버타 같은 데서.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중요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만큼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한들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정도의 간접적인 피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처럼 원유의 수입선이 굉장히 큰 덩어리의 원유의 수입선이 잘리는 직접적인 피해는 안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뭐 나는 상관없어라고 할 수 있으나 네, 이란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고 해서 미국한테 별 타격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카드로서의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막히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출을 하는 국가들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가장 큰 타격이 클 테고 예. 수출하는 국가들 중에는 그다음에 뭐 아랍에미레이트가 굉장히 타격이 클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 1,500만 배럴 정도의 석유 예. 원유에서 아시아를 향하는 게 1,200만 배럴쯤 돼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일본, 한국 이 정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 그러면 피해를 받는 곳은 아시아 국가들이지 미국이 우리나라네, 아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일본 같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부분이 어떤 중동산 원유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70% 정도 되고 예. 일본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막힌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건데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여기를 막았을 때 본인들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냐? 사실 뭐 중국을 향하는 원유, 그 다음에 미국, 일본을 향하는 원유, 한국을 향하는 원유를 막아봤자 어떤 미국에 대한 협상의 지렛대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건 그런데 유가가 뭐 그래도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이 한 20% 된다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인 국제 유가는 오를 거고 국제 유가가 오르면 맞습니다. 다들 그냥 힘들어질 거고. 그쵸. 그러니까 다 같이 하여튼 난 모르겠고 난 깽판 한번 칠 테니까 다 같이 한번 힘들어 봐. 뭐 그런 선택을 할 수 그런 있습니다. 선택인 거죠. 그런 선택은 할 만약. 수는 있는데 지금 이란이 원하는 바는 핵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거지 모두 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핵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목덜미를 쥐어야 되는데 미국의 목덜미를 쥐을 수 없으면 이 카드를 모두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냥 깽판 한번 쳐볼까 하는 그냥 선택을 할까? 그냥 다 적으로만 돌리기는 맞습니다. 카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섣불리 봉쇄했다가 미국이 공격하는 빌미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한테 큰 피해는 없지만 만약에 막았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전 세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니네 그거 막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네? 그럼 우리가 공격할 거야 라고 하는 명분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미국이 막으면 큰일 나.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신호를 계속 역사적으로는 계속 보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란이 완전히 막은 적은 없어요. 전면 봉쇄한 적은 없어요. 다만 지나가는 배들을 잡거나 이런 경우는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미국 군함의 어떤 기뢰를 떨쳐가지고 공격을 하는 아주 어렵고 국지적인 도발들은 있긴 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봉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눌러왔던 건데 근데 그러면 과연 이란이 봉쇄라는 어떤 카드를 쓸 극단적인 거냐. 수단을 쓸 것인가 쓰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김상훈 기자님 보시기에는 호르무즈 해협 카드가 막힐 수도 있어. 그래서 요즘 국제 유가가 들썩이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아. 그렇게 보시는 저는 편인가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국제 유가 숏을 쳐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좋지 않기도 하고 오늘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한번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전년 대비해서 100만 배럴 정도, 일평균 100만 배럴 정도 증산이 될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막힌다고 하면 1,300만 배럴 정도가 1,500만 배럴 정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딴 데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유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극단적으로 이란이 막는다 손 치더라도 국제 유가가 그렇게 많이 급등할 것인가라는 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카드는 사실은
이런저런 걸 따져보면 쉽지는 않은 카드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우회 통로도 있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 사우디나 UAE가 가장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원유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란이 1970년대부터 계속 여기를 막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으니 예. 어떤 방법으로든 본인들이 어떤 살 길을 찾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이 맞아.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하나 만들었다 그게 들었어요. 그 일평균 수송 용량이 500만 배럴쯤 돼요. 네. 굉장히 크긴 크죠. 물론 그 사우디 내부에 그 내수용 수요도 있기 때문에 전체 달을 수출용으로 쓸 수는 없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UAE 같은 경우에도 일평균 150만 배럴 정도를 그냥 그 인도양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 한 300만에서 500만 배럴 정도는 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우회 통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500만 배럴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500만 배럴을 바깥으로 뺄 수 있다. 물론 이 바벨 만데브 해협이 그 이란이랑 친한 후티 반군이 점령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반대편에 또 지부티라고 하는 곳에 미군의 어떤 그 기지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위만 한다라고 하면 이쪽 선은 살려낼 수 있기는 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뭐 증산도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우회 통로도 있다라고 하면 진짜 정말 여기가 막힌다고 손치더라도 이란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다 같이 죽자라는 선택을 하더라도 유가가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를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오르기는 많이 오르겠죠. 그렇긴 한데 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 무슨 그 유조선 같은데 이제 보험 들잖아요. 예. 혹시 모르면 뭐 있으니까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료는 뭐 평소에 비해서 한 3-4배 네. 이렇게 많이 오르긴 올랐다고 하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보험료는 많이 뭔가 오르겠죠. 불안한 기분은 있어. 맞습니다. 그런 느낌은 뭐 가격에는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여튼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는 이 밑그림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다. 예전에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라고 하면 본인들의 원유 수입선이 잘릴까봐 그건 굉장히 노심초사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뭔가 미국을 탁 찔러야 뭐가 협상을 하든 반응을 하든 반발을 하든 할 텐데 맞습니다. 미국을 탁 찌르는 느낌이 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을 그렇죠. 막아도. 그래서 실제로 뭐 외신이 뭐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뭐 전체를 100%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뭐 봉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새벽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제3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랑 미국에 보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어제자 같은 기사의 경우에는 어떤 이란 내부의 강경파 인사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예. 그 반대편에는 제3국을 통해서 야 우리 협상하자, 우리 확전하지 말자 이런 화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인즉슨 본인들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봤자 미국의 어떤 지렛대가 되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확실히 중동이 예전보다는 중요성이 좀 떨어진 느낌이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미국의 쉐일 오일 이후에 구도가 뭔가 많이 바뀐 것 같네. 맞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좀 아직 전쟁까지는 아닌가요? 아직 확정까지는 되지 않아서 서로 공습은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전면전으로 번지면 안 되겠죠. 예. 그게 좀 빨리 끝나야 시장도 좀 안정되고 할 텐데.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은 뭐 오늘 들어보시고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없습니까? 뭐 브리핑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뭐 왜 그러세요, 자꾸 사장님? 저 내일 잘리는 건가요?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아, 저도 그 호르무즈 해협 얘기는 정말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그렇죠. 네. 많이 전략적인 어떤 효용성이 떨어졌다니 좀 뭐가 지정학적인 위치가 고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 변하면 또 전략적 요충지가 안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네요. 네, 김상훈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